시작. 오늘 저기 내 세미나 순서고 이제 나는 이제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 가능하면 잘 안 하거든. 그거를 좀 멋있는 말로 타운홀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렇하지만 그거 하면 사장은 되게 재밌어요. 다 모아놓고 일정 영상을 다 가지고 이제 그걸 너무 비멀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할 시간을 뺏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양치기 손을 효과.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빈번하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딱 줬을 때 덮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러자 저러자 막 매주 하면은 그래서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딱 할 때 그 1년에 한 60번 있는 이벤트가 돼버리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게 있죠. 그래서 좀 지향하고 있고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한명 우리 세미나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17분이 그러면은 보통 4개월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게 내 차례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좀 이따 할 거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팀장님도 그렇고 임원분들도 그럴 텐데 내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는 뭐가 생각나면 바로 얘기했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분에 얘기하려면 10시간을 생각해요. 그리고 10시간 생각하다 보면 대부분 얘기를 안 하게 되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하더라도 지금 안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좀 달리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있고 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하게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루틴을 다 이제 아는 사람도 알 텐데 저는 월화수금은 지하철 막차 타고 집에 가요. 보통 저녁 약속은 보통 있으니까 저녁 먹고 다시 들어오는데 어제도 내 들어오는데 만났어. 근데 나는 멀리서부터 바로 알아봤어. 다 체격 좋은 사람이 다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내가 6시 칼퇴근해서 집에 가서 막내를 보고 주말하고 주중은 꼼짝 않고 집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야. 아니 월화수금 막차를 타고 집에 간다고 뭐 사장이 하는 일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내가 실무적으로 일이 많은 건 아니야.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냐?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아보거나 필요하면 유튜브들을 찾아보거나 SNS를 이것저것 보거나 또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준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보거나 이제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그렇게 해야 이제 나는 이 타이타닉은 신문했으니까 딴 걸로 하여튼 다른 좋은 배의 이제 선장 역할이기 때문에 이 바로 앞에도 중요하지만 한 달 뒤, 두 달 뒤, 6개월 뒤, 1년 뒤 항로까지 다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 늦게까지 남아서 항상 하는 생각은 이 메시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은지 1년 뒤에 얘기하는 게 좋은지 2년 뒤에 얘기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발팀 한 대 모으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내가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계속 미루다가 지금 한 거야. 왜냐면은 그 전에는 AI 서비스 기획개발팀 고유의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AI 연구소도 또 나름의 장점을 발휘해서 그런 연구소의 분위기 같은 걸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지금 내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합쳐서 시너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내가 하려고 나도 마음을 먹었으나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자 오늘 얘기를 할게요. 으이씨 이거 나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 입장에 빙의해가지고 막 근데 이거는 그냥 개개인이 다 다른 판단해도 되고 그래서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우리나라 연애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근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 이거 가지고 나 지금 앉아서 20시간 떠들 수가 있어. 근데 뭐 그건 자제하고 핵심만 얘기하면 어트랙트라고 하는 연예 기획 소속사가 있는데 어트랙트 전홍도 대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샵 알아? 이지영하고 그치
그 시절 누구죠? 이지. 이지 이지. 서지영 이지혜 둘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자 둘이 걸그룹 이렇게 하는 게 드물지만 옛날에는 2명, 3명 이런 게 많았던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 팀에서 이 전홍준 대표가 이제 뭐 홍보 이런 걸 맡았던 뭐 가장인가 그랬어. 그 정도 직급이었는데 그때 이제 서지영 이 사람의 집안이 빵빵한 거야. 막 권력자들 있고 돈도 많고. 근데 서지영이 이지혜를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제 서지혜가 끝발이 좋으니까 이제 이지혜가 뒤집어 쓰는 분위기였어. 근데 전홍준 과장이 양심선언을 한 거야. 내가 지켜봤는데 이지혜가 맞은 거다. 어? 근데 그러고 한동안 전홍준 씨가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들 눈밖에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때 그 전홍준 과장의 양심 선언 없었으면 이지혜 씨가 온팡 뒤집어 쓰고 이제 우리가 사건을 알잖아. 알고 봤더니 선이 형이 후드를 팬 거고 막 하여튼 이런 거잖아. 그런 사람 그런 분야. 그래서 전홍준 이분은 되게 오랜 기간 연예계 활동을 했고 지금 60세가 넘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게 시도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피프티를 이제 중소 연예 기획사로서 이제 막 지난 7년 동안 막 애써가지고 근데 이제 알다시피 4명이 데뷔했잖아요. 4명이. 근데 이게 4명을 보니까 4명을 데뷔하려면 4명만 연습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한 20명을 연습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거르고 또 개인이 못하겠다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중에 4명을 추려서 이제 데뷔를 시킨 거야.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이 어트랙트가 이제 더 기버스라고 하는 외주 용역사한테 일을 줘가지고 걔네가 이제 얘들을 이제 전담해서 프로듀싱하고 막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어트랙트가 80억을 쓴 거야 그동안 이 피프티 키우려고. 근데 이제 그 80억 중에 피프티 애들을 먹이고 재우고 보컬 트레이닝 시키고 뭐 이런 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30억. 그다음에 나머지 50억은 이제 간접비. 자기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얼추 이제 30억, 50 플러스 50억, 8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근데 이제 4월달에 얘네가 작년 1집을 냈는데 망했어. 1집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들. 망해서 손해를 또 봤고. 근데 이제 2집 중에 하나가 큐피드인가. 뭐 어쩌고 뭐 큐피드 뭐 그 노래. 근데 이게 이제 전홍준 대표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틱톡 광고에 또 수십을 쏟아붓는 거야. 틱톡 쇼폰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더라고. 거기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의도한 것도 있고 운빨이 맞은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틱톡 챌린지 어떻게 좀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꾸로 빌보드에 진입해서 16등까지인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거는 되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됐어. 그러니까 이 큐피드 노래 자체는 되게 중독성이 있어서 좀 질리지가 않는 노래야. 그래서 좀 오래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4월달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어. 근데 이제 잘 될 일만 남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트랙트가 외주 용역을 줬던 더 기버스라는 회사가 지난 5월 말에 용역 계약이 만료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5월 말에 용역 계약을 끝내고 어트랙트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6월 달부터는 어트랙트가 피프티 직접 관리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타이밍에 6월 중순에 얘네들이 이제 어트랙트한테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싫으니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낸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왔는데 뭐 이런 내막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되게 편파적으로 방송했다 그래가지고 막 욕을 거의 난리가 났는데 핵심은 뭐냐면 어트랙트라고 하는 기획사가 7년 동안 얘들을 80억을 들여서 직접적으로는 30억을 들여서 키워가지고 고생하고 돈 들여 쓰다가 이제 큐피드가 터진 거야. 이제 돈 벌 일만 남은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원 수익이 됐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이 들어오면 계약서상은 어떻게 됐냐면 일단 집접비가 30억이잖아.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오면 30억을 갚는데 먼저 쓰고 30억이 다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돈은 연예인 이 걸그룹 4명은 30%,
소속사는 70% 이런 식으로 수익 분배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이 바라는 대로 전속 계약을 깨면 그 30억은 소속사가 그냥 뒤집어 쓰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소속사 입장에서는 얘들을 지난 7년 동안 키우는데 적게는 30억, 많게는 8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잘 되니까 얘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 그래서 사람들이 붕괴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내가 PPT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터넷 SNS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 댓글 보다 보면 그런 글들이 있어. 이거랑 그 중소기업을 다니던 사람을 대기업에 뺏어가는 거랑 비슷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거 좀 다르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다르냐? 이 PPT 4명은 지난 7년 동안 돈만 실컷 쓴 거야. 소속사 입장에서. 그치?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에서 얘들 때문에 돈만 계속 나가다 이제 인컴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야. 근데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은 달라. 왜냐면 어쨌든 다니는 동안에 회사에 기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같지 않아. 같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건 있지. 자, 그럼 얘들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얘기인데 물론 이런 건 있어. 우리가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1년 딱 다니고 그만둔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2년, 3년 정도는 일을 시켜야 회사에 플러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1년, 2년간에는 본인이 회사에 기여하는 게 없진 않지만 회사가 본인을 가르쳐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데 쓰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게 제로가 되는 게 2년, 3년 정도.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작년, 재작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대졸로 어떤 회사 가서 1년 딱 다니고 딱 그만두면 그러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얘들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그 1년 동안 일을 해준 거 맞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아쉽지. 근데 보통 이제 급여를 주고 있는 사장 입장에서는 얘기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 3년? 4년? 그 정도 다니고 더 좋은 데서 간다고 하면 충분히 기여한 거다 라고 봐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간에 우리 회사가 됐든 다른 회사가 됐든 이 사람을 뽑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사람이 연봉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연봉 2천만 원으로 뽑아. 그러면 연봉 2천만 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회사에 기여하는 게 연봉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 밸런스가 맞아서 뽑았다고 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게. 이 사람의 연봉이 2천만 원이라면 이 사람이 회사에 얼마큼의 금전적으로 기여를 해야 딱 제로가 되냐면 3분의 7 법칙이 있어. 3분의 7.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3천이라고 칠게요. 이 사람의 연봉이 3천이면 회사가 이 사람한테 나가는 돈이 연봉만 나가는 게 아니야. 사무실도 더 크게 유지해야 되고 급여 외적으로도 우리가 모르는 간접비가 되게 많아. 그래서 연봉이 3천인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회사에 7천만 원의 순이익을 벌어와야 딱 맞아. 회사가 이득이 아니라 딱 맞아. 그게 3분의 7 법칙이야. 월급 주는 걸 10년 해본 사람들은 3분의 7 수렴하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사람 연봉이 3천이면 이 사람 때문에 회사에 없던 수익이 7천만 원이 더 생겨야 돼. 그러면 이 7천만 원은 매출 7천이야.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100억 매출을 내면 영업이익이 2%야. 그러니까 7천만 원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 나려면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7%인 업계라고 해도 10억이지. 10억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연봉이 3천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회사는 7천만 원 이익이 더 들어오면 맞는 거야. 근데 회사가 순이익 7천이 생기려면 영업이익률 7%면 얼마? 매출이.
7천만 원의 단기 순이익이 생기려면 매출이 얼마? 방금 10억이라 하신 거 내가 얘기했나? 네. 짜고치는 글쎄 잘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매출 10억이 더 생겨야 돼.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다행히 제조업체야. 아니지. 소프트웨어 회사지. 특히 더더구나 내가 AI로 우리 회사 고부 가치를 엄청 높이거든,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프로젝트 하나만 놓고 보면 마진율이 되게 높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10억까지 필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래도 몇 억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얘기야. 자, 그런 내막이 있고, 자, 그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거 다 계산했을 때 회사에 2천만 원의 플러스를 줘.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을 뽑아. 거긴 밸런스가 맞아. 자, 이런 거야. 한 5년 지났어. 연봉이 계속 오르겠지, 이 사람. 3천이 됐어. 그치? 당연히 오를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 기여하는 게 5천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고용시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연봉 5천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딴 데 가면 연봉 5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우리 회사는 3천을 받고 있어. 이게 좋은 얘기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회사심이야. 나는 밖에 나가면 5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3천 받고 일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게 회사심이야. 자, 그러면은 얘기가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니까 내가 한꺼번에 얘기할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5천을 받을 사람인데 여기서 3천 받고 일해주니까 고마워해야지. 일단 그건 맞아. 하지만 아싸 계속 3천 받고 일해, 이건 안 되지.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5천 받고 일할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급여가 3,500, 4,000, 4,500, 5,000, 5,600이 되도록 회사한테 노력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선순환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2천의 밸류가 있던 사람인데 5년 뒤에 뭐 고용시장에서 5천의 밸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사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준 거야. 공부를 시키고 기회를 주고 일을 하면서 느는 게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일을 주고 권한을 주고 망쳐볼 기회를 주고 실수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2천의 밸류가 있는 사람이지만 5천의 밸류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또 스스로 노력했겠지. 회사도 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고 본인도 그렇게 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2천의 밸류가 있었는데 5천의 밸류, 시장 가치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회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면 회사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럼 회사가 잘 되면 이 사람 연봉을 많이 올려줄 수 있지. 선순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개개인 분들이 고용시장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서 받는 연봉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난 되게 좋게 생각해. 그거는 되게 바람직한 상황이야.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지. 그러면 회사가 급한 일이 있지. 우리도 급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급여 수준만큼 줄 수 있는 회사가 되려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선순환을 돌리는 거야. 자, 다도 반복적으로 얘기할게. 우리 회사는 지난 8년간 뭘 했냐? 조원현 선임이든 김상욱 팀장이든 누구든 간에 뽑아. 그럼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시장 가치가 있어. 오케이. 그거를 최대한 빨리 끌어오려고 노력했다고.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돈을 들여서 뭐 어딜 보내고 권한을 자꾸 주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본인들도 노력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본인의 시장 가치가 급격히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 그래, 내가 보기에는. 또 본인들이 그렇게 일하니까 회사의 재무적 성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또 회사는 본인들한테 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고 다시 또 본인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 얘기 잠깐 돌아오면 PPPP 4명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 소속사가 잘 되게 해서 소속사가 나한테 더 많이 주게끔 만들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황당한 짓을 안 했겠지. 이게 자기들 손해인 거잖아 지금. 자, 그럼 반대로 거꾸로 악의 사이클이 있어. 뭐냐? 그런 거야. 잘 들어봐. 이 사람 들어올 때 2천의 가치가 있어. 5년이 지나서 회사내 연봉은 3천이야. 시장 밸류가 1,000만 원이 돼버렸어.
5년 동안 말로만 떼어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우리 회사는 없어. 우리 회사는 밖에 보면 뭐 하라면 안 하고 안 되는 일만 그럴듯하게 늘어놓고 막 일 대충 하고 뭐 배우려고 안 하고 뭐 말로 뭐 알지? 사내전지 진짜 잘하고 막 하여튼 그런 거만 하고 이러면 시간이 지수록 사람이 퇴보하게 돼 있거든. 어?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유지하는 것도 죽기 살기를 유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재재작년 일을 더 못해. 그래서 5년 전에 시장가치 2천만 원의 밸류가 있던 사람인데 5년 뒤에는 회사에서 연봉을 3천원 주지. 왜냐면 급여를 계속 올려줄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누가 이 사람 뽑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누가 뽑아도 연봉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게 민폐인 거지. 자기는 시장 가치가 1,000만 원인 사람인데 회사에서 3천을 받고 일하는 이 상황이 민폐인 거야. 어?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돼 서로. 이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이 생기면 회사의 퍼포먼스 더 안 나오지. 그럼 본인의 가치 더 떨어지지. 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이상한 일을 벌이냐면 본인의 실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본인이 알아. 이런 사람들은 필히 사내 정치를 하게 됐어. 장담하는데 생존 본능이 누구한테는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봐. 내가 이 회사에서 연봉 그냥 다이렉트 얘기할게. 우리 김성상 국님 밖에 나가면 몇 억씩 받는 사람이야. 김성상 국님. 내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말 못 주는데도 여기 도와주자. 그렇게 생각. 박수 한번 했어. 박수. 자, 그럼 뭐냐? 이거야. 김성상 국님이 사내 정치를 하겠냐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어? 내가 밖에서 몇 억을 받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할 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이제 다급한 거지. 이 사람 더 좋은 데 가면 안 되니까 빨리 이제 회사 키워 연봉 몇 억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게 선순환이다 서로. 그치? 좋은 의미의 선순환이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밖에 나가면 취직 자체가 안 돼. 나가면은 자기는 연봉 아파트 수익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분들도 생각보다 하는 되게 많아. 뭐 연봉 한 1,800 이렇게 받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연봉 몇천을 받아. 갭이 있어. 본인이 알아. 그러면은 그걸 빨리 메우려고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기도 싫으니까 막 내 편을 만들고 막 이렇게 따로 술 마시면서 야 형님 동생 그러고 또 야 너 고등학교 선배고 뭐 이러고 막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 있었어.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여 사실 내 눈에는. 하지만 나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생각을 고치도록 기회를 줬다. 왜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나쁜 맘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뭐 견물생심이라고 여기 뭐 100만 원 있으면 훔쳐가고 싶기도 하잖아. 그럼 훔쳐갈 수도 있어. 제자리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여기에 지금 1,700명 있는 게 아니고 나 빼고 16명이지. 내가 소대장 할 때 내 소대원은 38명이었어. 그때 내 나이가 24살이었거든. 그래도 내가 38명이지 무슨 약 하나 탈령하려고 그러나 뭐 내 여자친구를 헤어져 맨날 그런 것만 살피고 그걸 내가 20년 전에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20년 동안 내공이 쌓였는데 인원수는 3분의 1을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보여. 근데 훨씬 많이 모른 척 해주고 기다려주고 참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생각 좀 고치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좀 중요한 걸 얘기하는 미안하고 이런 거야.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내가 이렇게 중학교 때 컴퓨터 코딩 이런 거에 빠져서 뭐 밤새 게임만 주고 학교 가면 자고 이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고 고1까지도 뭐 그러다가 이제 고2 때 뭐 좀 이제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 동네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는 한 8명 있어. 걔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까지 사실 그렇게
나 포함해서 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 아니야. 그냥 반에서 중간쯤 하고 막 아예 못하던 애도 좀 있었고 이랬어.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8명이 서울대, 연고대 소위 서울에 있는 대학 여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딱 보니까 뭐냐? 영향을 준 거야.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얘가 한 거고, 얘가 하는 게 얘가 한 거고, 얘가 하는 게 얘가 한 거고, 서로 물어보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그 8명 공부를 잘하는 상태가 된 거야.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인위적으로 부자들의 집단, 성공한 사람들의 집단, 잘 나가는 사람 집단 비집고 들어가려고요. 거기 그런 모임을 막 찾아가고, 막 그런 사람들 어떻게 엮여보려고 하고, 그거는 더듬는 짓이야. 제일 좋은 건 뭐야? 내가 현재 맨날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성공하는 거야. 지금 맨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별거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옆에 사람도 열심히 하거든. 그리고 내가 잘 되면 저 사람도 잘 돼. 그래서 내가 있는 가족, 친구, 형제, 맨날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걸 바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내가 막 엄청 부자들 막 일부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거 되긴 되는데 연락 금방 끊겨.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PPP 4명이 어떻게 같이 성공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이런 뻘짓을 안 하지. 자, 그래서 이걸 하겠다 이거야. 이거를 자, 너무 뜬금없는 건데 엑셀 좀 띄워줘. 엑셀. 우리 회사가 맨 왼쪽으로 저 끝으로 우리가 회사가 2018년부터 급여 테이블이 확립했어. 그래서 그쪽 켜줘 괜찮다. 그래서 연구원 1년차는 저 급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세팅을 했어. 응? 2018년에. 근데 이렇게 한 되게 깊은 뜻이 있어. 내가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읽어보라고 한 거 보셨죠? 노키아 사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몇 개 팀으로 나눠서 팀끼리 경쟁시키고 연말에 팀평가에서 상중하에서 뭐 1등 팀은 뭐 5% 올려주고 2등 팀은 2% 올려주고 3등 팀은 동결하고 이런 거 하잖아? 사장 노릇하기 진짜 쉬워. 그리고 내가 뭐 여러분을 경쟁시키고 그리고 개개인 평가하고 뭐 A 뭐 C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나는 재밌다고. 근데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 노키아 사례 같은 일을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노키아가 안드로이드 OS보다 더 앞서갔는데 파워가 걸려가지고 있던 TV에서 방해해가지고 내 읽어보셔서 아셨죠? 그 실제 사례야. 우리가 만약에 AI 서비스 기획팀하고 AI 연구사하고 AI 사업팀이 지금 이제 위플 사업도 또 생겼는데 막 서로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일을 보냐면은 여기서 일로 정보를 안 알려줘.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근데 그거는 의도적인 건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치? 의도적으로 안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좀 놓치거나 신경 안 쓰거나 지금은 좀 그런 의미야. 근데 그건 고쳐야 돼. 정보도 최대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만약에 경쟁 체제를 만들면 저 팀의 성과를 낼까 봐 일부러 안 알려주고, 그치? 뭐 AI 서비스 기획팀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해서 연구소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 급여 테이블을 세팅한 의도는 뭐지? 다 같이 잘 되자는 거야. 다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호영 선임이 완전히 이강인 메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 그러면 물론 이 사람 급여 왕창 올려도 되지만 이 사람 덕에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슬럼프도 좀 오고 여자친구가 잘 안 돼가지고 막 또 일도 좀 그럴 수 있지. 그럼 이 사람 급여는 동경한 까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내년에는 또 컨디션 돌아가지고 또 본인이 이강인이 될 수도 있고. 이강인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메시로 하자, 메시 이렇게. 그런 의미야.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18년부터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급여 테이블 기준선을 3% 인상이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연구원 2년차가 요건데 여기에 3%, 또 3% 이렇게 올린 거야.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연구원들은 1년차 올릴 때마다 5%씩 올라가.
그리고 여기선 4%. 그 급여가 이게 이를 쭉 빼볼래 좀. 이제 밑으로 약간 밑으로. 연구원에서 선임이 되면 10% 정도 올라가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선임에서 책임되면 8%, 이제 수석이 되면 5% 이렇게 되겠지. 맨 왼쪽으로. 이제 급여 직급 자체가 올라갈 때는 저렇게 좀 빵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년 연차만 올라도 5, 4, 4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사실은 급여 테이블 기준선이 4% 올랐다는 거는 연봉이 3% 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연봉 1년차가 2년차가 될 거 아니야. 그럼 3% 오르고 5% 오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쭉 적어놨는데 오른쪽에 봐봐. 2018년 3월 1일 날 연구원 2년차 입사한 사람은 2024년 3월에 선임연구 2년차가 됐을 거거든. 만약에 제때 본인이 승진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럼 이 사람 63% 오른 거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냥 좀 왼쪽으로 가봐. 자,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보면 이런 적도 있어. 매년 3%는 계속 올렸고 우리가 이때 R&D 가지도 막 수주하고 좀 잘 나갔거든. CMS도 막 수주하고 이때 아주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어. 법인세를 냈던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어. 다시 와야지. 엘도라도 같은 시절이 있었어. 우리 이때 11.3%가 더 올렸어. 이거하고 무관하게. 그렇지? 이렇게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냐? 지금까지 연말까지 재무 성과를 보고, 아, 올해 괜찮으니까 내년에 급여 테이블을 인상하자.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어떻게 했죠? 이상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내년에 급여 테이블 기준선을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해. 그게 오늘은 지금이야. 그리고 어떻게든 껴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마치 뭐냐면 권투 선수가 있는데 내가 플라이급인데 개체량은 2달 뒤 시합에 플라이급보다 나중에 봐. 뭐 있지? 뭘로 뛰겠다고 참가 신청서를 내놓고 체중을 건다가 맞추는 거야. 그 맞추는 게 내 입장에서 힘들어. 빠듯해. 빠듯하다고. 하지만 다 해냈어. 맞지? 그러니까 봐봐. 회사가 연말에 가서 실적이 좋으니까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마인드는 웬만하면 안 올리겠다는 소리야. 그건 틀린 거지. 급여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 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4% 얘기하지만 또 다시 우리가 뭐 또 실적이 확 좋아지거나 위플트가 터지거나 이러면 또 아까 뭐 11 이런 거 이상으로 이건 또 별도로 가능한 거야. 그렇지?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얘기 그래서 자 이 엑셀은 담지 않았는데 이쪽 그냥 오른쪽 쭉 빼고 이게 올해 3월 1일 기준의 급여 테이블이었는데 내년 4월 1일 급여 테이블에서는 이 각각의 기준선을 여기서 3%씩 올리겠다. 내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기를 만진 적이 없어. 만지면 이 얘기 안 나오니까. 그치?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분들 헬싱키 경기도 MBA 보내겠다 결정할 때도 계산기를 만진 적이 없어. 그거는 그 계산기를 만진다는 소리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목표야. 이제부터 맞추면 돼. 그러면 이게 PPT 얘기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선수랑 사이클에 대해서 중구난방하게 얘기하는 거야.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 입사할 때 시장 밸류가 3천이든 4천이든 5천이든 하여튼 그랬을 텐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최대한 높게 본인들의 시장 밸류가 높아지도록 우리는 근무 여건이 됐든 분위기가 됐든 뭐 학습의 기회가 됐든 일을 해볼 기회가 됐든 뭐 인터넷 가입하라는 이런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은 또 그런 환경 내에서 본인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왔을 것이고 그러면 또 회사는 본인들이 높아진 시장 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처우 수준이나 급여 수준이 따라가게 만들려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회사가 성과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더 수월하게 되겠지. 그럼 이거야말로 선순환이지. 이게 뭐야? 다 같이 잘 되는 거지. 이런 회사 사내 정치가 필요하냐? 저 정치가 어떻게 생각해? 사내 정치 필요 없죠.
시간이 없지. 그냥 본인 하면 돼. 그리고 회사는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회사에 기여해 주는 거를 상쇄할 만큼 보상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회사가 번 돈에 매년 계산해 보면 얼추 85%는 인건비로 써. 맞지?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교육비 이런 거 하면 90% 쓰죠. 그리고 교육비 이런 거 치면 90%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야. 뭐 이제 남들은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CMS 프로젝트 뭐 10억 이랬는 거, 그게 그 돈이 어디 남아 있는지 아는데 그냥 다 여러분들은 간 거야. 다 간 거고, 우리가 돈 쓰는 데는 인건비, 교육, 특허 외에는 돈을 안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있어 보이는데 돈 쓴 적이 없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잖아. 이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이 허튼 데 들어간 적은 없어. 그러니까 호빵 기계를 사든 뭐 냉장고를 사든 다 결국 거기에 쓴 거라고. 그러니까 피프티 4명 찰 필요는 없다. 자, 이걸 선언했어. 자, 앞에 이제 PPT로 돌아가서. 자, 이거 띄워봐. 우리 회사는 지난 8년 동안 회사가 부침이 많았겠지. 8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연애를 8년 이상 해본 거. 결혼 생활 우리 8년 이상 했지. 중간에 일이 많잖아. 회사가 어려운 적도 많아, 중간중간에. 하지만 자신하건대 단 한 번도 구조조정을 해서 어려움을 타파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다.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적은 없다. 되게 쉬운 방법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한 적이 없냐면 주객이 전도된 적. 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뭐 더 좋은 데를 가거든 그런 적은 있지만, 내가 사람을 줄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누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마음 먹은 적은 없어. 그러니까 회사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조차도 나는 본인들이 회사 떠나는 전날까지도 생각을 고치게 만들려고 나랑 인사팀이랑 되게 노력을 한 거야.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밖에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일을 하면 되는데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안 좋아. 지금 밖에.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 IT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구조조정 말이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영어로 그렇듯한 말, 레이오프라는 말. 되게 있어 보이지? 그게 구조조정이야. 레이오프 엄청 해요, 요즘에. 그리고 급여 동결은 기분이고 요새 하여튼 상황이 그래.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왜? 속으로 저 사장이 뭐 비트코인 터졌나 이렇게 생각. 나는 우리 회사 주식 같이 신경 쓰기도 버겁기 때문에 내가 남의 회사 주식 투자는 1도 안 해. 암호화폐 이런 것도 일단 내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 외적으로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주위에 벤처 투자 받아서 유지하던 많은 회사들이 픽 쓰러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레이오프를 고려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고려할 생각이 없고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한 거야. 그러면 피프티야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1년, 2년을 여기서 몰입해서 쓰면 여러 가지 의미로 분명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나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거 이거 8년 전에 회사 만들 때도 당신이 다른 데서 본인의 인생을 쓰는 것보다 여기서 쓰는 게 본인의 성장의 폭이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 난 그건 자신할 수 있어. 그건 내가 자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김상상보다 자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회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본인의 성장이 훨씬 더 클 거야. 내가 그건 개런티야. 그건 내가 자신할 수 있어. 박수! 자, 잘 넘어가. 넘어가. 됐어. 다음. 자, 이거 내 유튜브 이거 구독 좋아요 이거 지금 500명을 못 넘기고 있어. 여기 보면 4명 오늘 4명 좀 이렇게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인공지능에 떠든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고 밑에 내려가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뭐 한 것 중에 좀 대외적으로 공개도 문제 없는 이런 걸 올렸어. 그냥 밑에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거는 이제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있듯이 이건 40초, 이건 50초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있어요. 일단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아까 PPT로 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 나 좀 빨리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오락실 농구를 막 하잖아. 근데 사실 계기는 2년 반 전에 이제 내가 주말에 막내딸 데리고 이제 보통 키즈 카페를 가니까 거기 가봤더니 오락실 농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내가 노는 중에 이제 그냥 한 거야 내가. 근데 처음에는 내가 50점도 못 넘겼어.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그걸 하다가 재작년인가 이제 요 밑에 오락실에 이제 이게 생겼고 그러면서 또 왜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 이걸 왜 하는 거냐? 답.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보면 영경혁 감독이 몇 년 전에 SK 와이번즈 감독하다가 쓰러진 거야. 졸졸했어. 구급차가 실어 갔어. 살았지. 지금은 LG 감독 하고 있어. 이분은 롯데자이언츠 김명성 감독인데 이때 롯데가 야구를 정말 못했거든. 심장마비로 돌아갔어. 자, 무슨 얘기냐? 프로야구 선수가 쓰러진 적은 없어. 몸은 진짜 힘들지. 근데 감독은 쓰러지는 사례가 이거 말고도 많다. 그러니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볕에 선수들은 막 뛰고 막 그러는데 감독은 저런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 근데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제 감독 역할을 하고 그렇잖아. 그건 뭐냐? 선수는 본인 플레이를 잘하면 되지만 감독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엄청 넓어. 그리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수준도 높고 심적 압박도 되게 높고. 그러면 이제 내 역할이 감독 역할이야. 그러니까 나는 올해도 고민해야 되지만 내년, 내후년 신인을 뽑고 누굴 트레이드를 하고 뭐 육성을 어떻게 하고 이 선수를 내보내고 안 보내. 그러니까 그냥 그 경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그렇다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돼. 근데 이게 나 개인의 건강을 끝이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전체의 퍼포먼스하고 직결돼.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못하고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제때 정확한 의사결정을 못해. 그리고 내가 그런 압박감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회사 분위기로도 가. 그거를 내가 첫 번째 사업할 때 알았어. 근데 다음. 그래서 내가 많은 사장들이 그런 압박감이나 심적인 어떤 뭐 그런 텐션이나 뭐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을 쓰는데 술, 담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사업할 때 술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순간에는 좋은데 문제를 더 키워. 하여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뭐 혹자는 뭐 골프를 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 나는 내 골프는 시간을 너무 많이 써.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는 이제 농구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순 기능이 있어. 내가 막 기록을 항상 하면서 뭔가 성취감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 어제도 뭐 또 대충 가려고 해도 외국인 둘이 와서 또 열심히 와 워썸 뭐 이렇게 하고 또 미국에 오면 또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형을 또 따 그러면 이제 막 줘 막 나눠 줘 뭔가 보람 있잖아 이렇게 다 성취가 있고 약간의 운동 효과도 있어. 근데 이 운동 효과 문제가 뭐냐면 효과가 상체에만 있어. 상체만 가지고 있어. 하여튼 이제 그래서 내가 생각 외로 스트레스 수준이 되게 잘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해당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시에 판단하고 필요한 걸 살펴보고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뭐 사실 우리가 의사결정 하나만 잘못해도 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개인적으로 몇 백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막 압박이 있잖아. 근데 난 그런 한계에 노출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 수준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게 첫째 거. 두 번째는 이거야.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앞에 한 이 부분 봅시다. 자, 스톱. 자, 이거 배경을 설명할게요. 이분이
애플을 만들어서 잘 나가다 애플에서 쫓겨났지 처음에. 그리고 픽사 거기 넥스트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가? 거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거기 사장으로 가서 있을 때 MIT에 초청을 받아서 MIT에 조그만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한 거야. 근데 이때는 스티브 잡스가 잘 나갈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플의 CEO로 승승장구하다가 애플에서 쫓겨난 직후 넥스트의 사장으로서 있는 그 정도 상황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막 아이폰 막 그런 시절이 아니야. 근데 질문이 뭐냐면 MIT 학생이 당신이 애플에서 쫓겨나고 넥스트라 회사를 차리고 나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질문을 해. 근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잡스가 한 10몇 초 동안 망설여. 그러면서 뱉은 말이 있어. Good question. I'm not sure I learned this when I was at Apple, but I learned it based on the data when I was at Apple. And that is, I now take a longer term view on people. In other words, when I see something not being done right, my first reaction isn't to go fix it. It's to say, we're building a team here and we're going to do great stuff for the next decade, not just the next year. And so what do I need to do to help so that the person that's screwing up learns versus how do I fix the problem? And that's painful sometimes. And I still have that first instinct to go fix the problem, but that's taking a longer term view on people is probably the biggest thing that's changed. And then, yes.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잡스가 처음에 애플을 워지니아가 만들고 뭐 애플을 막 만들고 시작할 때는 자기가 이랬다는 거지. 직원이 일하는 걸 딱 지켜보니 저게 아니야. 그건 좀 너 나와봐. 그래서 자기가 막 바로 해결한다든지. 근데 애플에서 쫓겨나고 이제 넥스트에서 CEO로 있고 또 몇 년을 지내고 그래도 어쨌든 나이가 먹었잖아. 요때는 아마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깨달은 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를 사실 가까이서 보면 나름의 판단들이 있어. 내가 저렇게 일하면 안 된다라든지 저거보다 저게 더 좋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거보다 저게 더 나을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다 개입을 하고 그거를 나와 한다면 내가 타이핑을 하고 그게 아니고 저거라고 내가 답을 먼저 줘버리고 위플트 만들고 있잖아. 내가 엄청난 스포츠 고관여자잖아. 내가 이기는 거 빼고 넣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마치 뭐냐면은 내가 부모인데 이 자녀가 받아쓰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이거 뭐 반드시 이고 뭐 이렇게 내가 써주는 거야. 그 내면 뭐야? 100점이지. 얘 어떻게 돼? 문맹자 되지. 문맹자. 스스로 해볼 기회를 줘야 돼. 그리고 망쳐볼 기회를 줘야 되고 잘못해볼 기회를 줘야 돼. 그럼 사장은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회사가 몇 억을 물어야 돼. 그거는 내가 개입하지. 이걸 넘어가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 이걸 넘어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라는 그 명백한 범위 안에만 있다면 각자 스타일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자기가 껌껌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물론 마지막에 잡스도 그런 성향이 이 사람 강하기 때문에 있어. 근데 이래야 된다는 것 자체를 안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PPT에 가보면 저 10페이지. 자, 이거예요. 사장으로서 나는 회사의 모든 상황을 그때그때 다 파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리고 회사의 모든 일들을
내 의도대로 돌아가게끔 결정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럴 때 만족감이 크거든.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 어? 모든 회사 사장들은 이런 욕구가 있어. 그럼 이런 욕구가 있는 회사 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보고를 하라고 해. 보고하시고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수시로 보고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뭐 보고한 적 있어? 그렇게 안 하지. 그냥 내가 가서 물어보잖아. 아니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보고 절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보고 절차를 만들면 여러분들 보고서 쓰는데 며칠 있어야 돼. 그럼 안 하잖아. 그냥 일을 하잖아. 그럼 내가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되는 일 있으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회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 구석구석 내가 다 알고 있잖아. 필요한 것만 파악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공통적인 학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것만 취합해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게 뭐 위플트 사업 성공이 됐든 뭐 AI 프로젝트 성공이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고려할 수 있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스스로 몰입하도록 하는 능력 또는 기술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너 이거 해서 그거대로 하고 너 저거 해 그거대로 하고 일사불란하게 내 의도대로 막 올라가. 이게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상황을 만드는 그게 리더십이야. 이게 다른 말이지. 이게 다른 말이지. 그럼 하나 더 있어.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했냐면 매니지먼트 is doing thing right. 리더십 is doing the right thing. 이게 무슨 소리냐? 매니지먼트는 어떤 하고 있는 일을 더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게 매니지먼트야. 근데 리더십은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여러분들 MBA 공부시키는 거는 밑에야.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물론 이 회사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상황이 바뀌면 그게 더 이상 라이트 띵이 아닌 시점이 와. 뭐 인원이 너무 많아지거나 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MBA 공부시키는 걸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 자체는 이게 라이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서별로 성과를 경쟁시키지 않고 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도 이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우리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라이트 띵을 찾아내려고 내가 대기보험을 많이 한다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위에 거랑 밑에 거하고는 다 밑에 걸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밑에 걸 가려고 하면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조직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계속 그때 그 바람 빼듯이 빼줘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생겨. 조금만 지나면 그런 욕구가 팽배해져. 그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니까. 상황을 다 파악하고 싶어 하고 위플트 프로젝트가 됐든 뭐 CMS 프로젝트가 됐든 내 의도대로 돌아가게끔 자꾸 만들려고 들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랑 바로 끊고 그거 아니라 그러고 뭐 기껏 여러분들 고민해서 뭐 저렇게 하려고 내가 개입해서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욕구가 자꾸 생겨. 그거를 농구로 해서 거기는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그 시간 동안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거야. 그 욕구는 거기서 다 해소하고 여기서는 그런 걸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오락실에서 그런데 시간을 평소보다 많이 쓰고 있다고 그 욕구가 평소보다 많은 거야. 내가 첫 번째 사업을 나갈 이유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해. 그리고 내가 해병대 소대장 할 때도 이거를 많이 행사할수록 소대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이제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됐을 때 참고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오해하면 안 돼. 관심은 계속 있지. 그리고 관심이 내가 없을 수가 없지. 왜냐면 프로젝트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최종 책임은 내가 지거든. 어떻게? 금전적.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금전적.
그러니까 관심은 진짜 많아. 그리고 계속 내가 잘 되게끔 결정해줄 건 해주고 상황을 미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도야. 그런 의도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리더십 이제 doing the right thing에서 아이젠하워 매트리스 얘기 여러 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급한데 안 중요한 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이제 게임 매일 접속해야 뭐 보상을 받는 뭐 그런 문제. 오늘 접속 안 하면 뭐 연속 보상을 깨지고 그런 거. 근데 이제 보통 회사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써. 여러분들 하루 8시간 보통 그런 데 쓴다. 근데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안 급한데 중요한 일. 그거를 부단히 찾아서 미리미리 해야 돼.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안 급한데 중요한 일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거야. 내가 이 회사 수천을 하지만 이 회사가 궤도에 오르면 외부의 능력의 사람들이 들어오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엄청난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내년에 서울대 박사들이나 MIT 박사들이나 구글에서 10년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스무스하게 일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와, 이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들어왔는데 뭐 다 이렇게 구려 막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도 확 느끼는 거야. 능력의 사람 들어오는 게 내가 밀려. 사내 정치를 또 해. 막 텃세를 부리고 밥 먹으러 갈 때 안 데리고 가고 막. 그럼 MIT 박사가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러면서 간다고. 그런 일들을 내가 미리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야. 다음.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게 주제였어. 원래는 이게 주제였어. 원래는 이게 주제였어. 근데 칠판도 원래는 내가 막 설명해주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 너무 세미나 준비를 안 하고 성의 없어 보여서 이제 서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급여 의상했던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오늘 세미나가 뭐냐 오늘 하자. 그래서 PPT 생각나고 막 하다가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 나한테 봐. 그래서 알지? 알지?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얘기 말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한마디 얘기해봤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뭐 농구가 됐든 꽃꽂이가 됐든 뭐 커피 타는 법이 됐든 뭔가 하나 취미로 이렇게 있고 그거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되게 그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습관이 다른 데로 다 응용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오락실 농구를 잘하려고 그거를 기울였던 방법론들이나 이것들이 집에서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애랑 놀아주는 문제라든지 뭐 이 회사를 경영하는 문제가 다른 데서도 다 쓰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도 쿠팡에서 그거 헤드폰 거치대 샀거든. 그거 왜 샀냐면은 누가 나랑 같이 가면 이렇게 농구하는 거 찍어주면 혼자 가면은 그 농구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하는데 이게 농구공마다 자꾸 엎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무 재질의 그 거치대를 사가지고 딱 꽂으면은 어제 해봤더니 됐어. 근데 내가 아까 카트 올린 게 그렇게 찍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성취감 그러니까 어디 갔어? 오른쪽에 있어. 이거 여기다가 거치대 놓고 꽂은 거야. 그러니까 농구를 맞아도 안 엎어져. 그러니까 이 뭐 이런 식이야. 뭐 하여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다 세웠더니 농구가 완전 벌러덩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막 고민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 2종을 사서 첫 번째 거는 어저께 갖고 두 번째 거 방금 문 앞에 있거든. 오늘은 시간 없고 내일 그거를 또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노베이션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도 되고. 그래서 내가 오락실 농구 잘하는 법 책을 쓸 수도 있어 지금. 300페이지 진짜 쓸 수도 있다. 안 쓰겠지. 바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뭐 주제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 페이지. 저 3% 어쩌고 하죠. 그거 이걸 마지막에 띄워놓고 자 여기 띄워줘 전체 한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이 3%가 그렇게 엄청난 거는 아닐 수 있어. 아닐 수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야. 상징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같이 만들어보자. 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의 시장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회사가 또 그런 시장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네? 그럼 또 본인의 시장 가치 또 올라가고, 회사도 올라가고, 그렇지? 그런 팀에 사내 정치할 틈도 없고, 이유도 없어. 선순환 사이클에 반대로 가는 데가 많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40대가 넘어가면 지난 15년, 20년, 30년의 직장 생활을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오라는 사람도 많고 내 시장 가치도 높아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내지 않은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면 무슨 일을 보냐면 회사에서 연봉을 이만큼 받아. 근데 이 회사를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가봐야 거기서 받는 연봉 이거의 4분의 1, 3분의 1 말이래. 그리고 여기 붙어 있으려고 이상한 짓을 해. 그 사람의 그런 이상한 짓도 회사 퍼포먼스가 더 낮아. 그리고 막 비효율성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실무자야. 열심히 해. 나 사장이야. 근데 그 내가 말한 사람은 중간 관리자로 있잖아. 일은 안 해, 이 사람. 그리고 막 중간에서 뭔지 알지? 막 방해되는 일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막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뭐 자기 실적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뭐 괜히 중간 단계 하나 더 만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이냐? 현재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8천이면은 이 사람 밖에 나가 받을 돈 3천인 사람이야. 그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존재 가치를 자꾸 만드는 장치를 뭐 결제 라인을 만들고 자기 없으면 일이 안 되게끔 만들고 자기 승인을 받게끔 만들고 뭔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회사 밖에 다른 회사랑 일 많이 해봤잖아. 하고 있잖아, 그렇지? 우리 파트너나 고객으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코맥스의 그 인간. 그 인간은 장담컨대 그 회사 나가면 취직이 안 돼.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그 회사에서 받는 급여보다 훨씬 낮을 거야. 그걸 지가 아니까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죠? 오락실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자, 끝.